네, 라이팅 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이창우입니다. 어, 자, 이 책이 드디어 배송이 돼서 네, 하나의 신기한 모험. 네, 제가 아빠가 쓰고 AI가 그린 동화 시리즈 세 번째 책이에요. 자, 엊그제 지금 다섯 번째 책까지 등록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상징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보다는 제가 요거는 좀 상징 위주로 만든 책이라서 약간의 해설을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 해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애초에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뒤에 에필로그 부분이 작품 속에 은유적으로 표현된 상징을 해설합니다. 이런 내용도 잠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바코드까지, QR코드까지 제가 미리 받아놔서 지금 이 영상 촬영하면 그대로 이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까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야지 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찍게 되네요. 그 작품에 내가 만드는 작품, 그 작품은 뭐든지 좋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 작업하니까 뭐 도서, 뭐 에세이, 소설, 아니면 웹소설, 웹툰 뿐만 아니라 무슨 영상물, 뭐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고 더 이제 좀 넓게 나가면 뭐 TV 프로그램, 더 넓게 가면 뭐 드라마, 영화까지 상징이 들어있는 것과 상징이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상징만 알고 제가 지금 상징에 꽂혀서 계속 이걸 알고 보니까 확 보이는 거고,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저도 안 보였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상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상징을 아주 많이 넣고 그냥 상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상징 덩어리로 영화를 만드는 데가 헐리우드예요. 미국의 헐리우드. 그런데 상징을 제거하고 상징이 없어요. 이 작품엔 상징이 없어. 제가 못 찾겠어. 전혀 상징이 없는 걸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중국 영화 그리고 인도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도 상징을 좀 잘 아는 나라인 것 같은데 영화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특히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7, 80년대 홍콩 영화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중국 영화들 거기는 상징이 없어요. 치밀하게 상징을 제거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상징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조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전자레인지이기도 하고 가스레인지이기도 하고 또 뭐지? 에어프라이어 같은 도구예요. 도구. 상징은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크 고기를 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스레인지에 가스불 켜고 그 위에 후라이팬 넣고 구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상징이 없으면 일단 불을 피워야 돼. 장작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그 불에 돌을 넣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 뭐 팝콘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그 팝콘 전자레인지용 팝콘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 전자레인지가 상징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게 없으면 일일이 팝콘용 옥수수를 사서 알갱이를 이렇게 다 걸러가지고 이 절차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제작자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한 도구예요. 근데 이런 상징을 쓰지 않으면 일일이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가장 최근에 요즘 뭐 넷플릭스인가 거기에 우리나라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 삼체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리뷰만 봤는데 삼체라고 해서 이제 태양이 세 개인 가상의 그런 환경. 이제 그걸 이제 스토리로 풀어내는 건데 이제 태양이 세 개니까 물리 법칙도 우리와 다르겠죠.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상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리뷰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흥미없다라고 저는 끝났어요. 우리나라 2000년대쯤 나오는 애니메이션 중에 아치와 시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야한 게 아니라 액션물 성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2000년 당시에도 저도 이렇게 잊혀졌고 최근에 누가 그걸 다시 리뷰해가지고 다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상징이 없어.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을 내 작품에 녹여내면 이해하기가 쉽고 내용이 깊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의 신기한 모험 해가지고 주인공 이름을 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주인공은 이건 제가 이 하나의 신기한 모험은 뭘 상징적으로 계속 갖다 썼냐면 이건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자, 별자리, 하늘에 별자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별자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황도12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는 이 길목에 있는 별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12개가 돼요. 그걸 황도12궁이라고 해요. 우리 그 탄생하는 별자리 우리 알죠? 뭐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뭐 사수자리 있죠? 그 12개, 그게 바로 황도12궁에 있는 별자리고 인류의 고대 인류 사람들이 중요한 별자리네 라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쓴 거 하나의 신기한 모험은 그 별자리를 순서대로 쫙 나열한 거예요. 자,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하나 볼게요. 먼저 하나가 나오죠. 주인공 하나가 나옵니다. 첫 장면부터. 그래서 첫 장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저 이미지로 띄워드려야겠네. 이렇게 하나가 개나리가 가득한 공원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건 별자리라고 그랬으니까 황도12궁 별자리 중에 이거 뭘까요? 여자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아이죠. 자, 그러면 처녀자리입니다. 네, 이건 처녀자리고요. 제가 이거 황도12궁입니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개나리가 가득한 공원 길이에요. 개나리가 가득한 길은 뭐죠? 개나리가 가득하니까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길을 처녀자리 별이 가는 거예요. 노란색 길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황도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자, 상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고양이가 나옵니다. 고양이는 뭘까요? 고양이는 황도12궁 중에 뭘까요? 제가 별자리 12개를 순서대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썼던 게 여기 보면 처녀자리, 그 옆에 보면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나면 뭐가 나와요? 꽃게 괴물이 나타나요. 꽃게 괴물이 나타나서 이제 주인공 하나와 고양이가 도망갑니다. 근데 이 꽃게 자리는 뭘까요? 개자리겠죠. 바로 옆에 이제 사자자리 옆에 개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꽃게가 나타나고, 꽃게 자리. 네, 그 옆에 가면은 하나와 고양이가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이 쌍둥이가 사는 동굴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별자리죠? 쌍둥이 자리예요. 자, 쌍둥이 자리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쌍둥이 자리 다음에는, 염소. 맞을 거예요? 아닌데? 황소자리. 황소자리가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 공원에서 까마귀들이 나옵니다. 자,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는 새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태양이 가는 길이야. 황도의 이야기야. 라고 제가 다시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얘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자, 황소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AI로 그린 거라 이제 황소의 다리가 지금 3개예요. 근데 이거 수정했어요. 그래서 4개를 다시 수정해서 요건 예전 초판이고요. 수정본은 정상적으로 나갈 겁니다. 자, 황소자리죠. 당연히 황소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버섯을 지납니다. 이제 빨간 버섯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상징의 의미로 썼어요. 이 상징 같은 경우는 약간 환각. 우리 여러분, 저 또래가 배울 때는 이 광대버섯을 독버섯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 광대버섯을 환각버섯으로 배우더라고요. 환각버섯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다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양자리, 양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이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빨간 사과가 나오는데, 빨간 사과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나리부터 해서 계속 개나리, 까마귀,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계속 넣죠. 이게 왜 그래요? 황도에 있는 별자리를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필하는 거예요. 양자리였죠. 양자리 다음에 물고기 자리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물고기가 다리까지 만들어줘요. 이건 그 스토리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거는 평소에 제 상징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감이 오실 거예요. 바느질하는 여자? 그 뭐죠? 원래 배를 짜는 여자로 나오는데 이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AI로. 배를 짠다는 건 그 우리말인데 AI를 동화 만들 때는 영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잉 머신, 뭐 무슨 머신 쓰는데 아직 공장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배틀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바느질로 완화를 했습니다. 바느질로. 자, 바느질 한다. 한자로 하면 직이조직. 여자니까 직녀성. 직녀성. 직녀성은 배가예요. 배가. 하늘에서 제일 밝은 예전에 북극성이었던 별이에요. 이 별도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고성이죠. 마고성. 그래서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 마고 할머니 집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물약을 받습니다. 물약이 들어있는 물병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병 자리겠죠. 자, 물병을 가지고 가다가 염소를 만납니다. 염소가 도망가요. 그럼 무슨 자리죠? 염소 자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뱀이 나타나는데, 요건 뱀 자리는 아니고 스토리상에 제가 필요해서 넣고요. 고양이가 뱀을 물리쳐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별자리가 궁수 자리입니다. 그쵸? 궁수 자리가 끝나면 또 뭐가 나올까요? 이제 궁수가 꽃게를 물리쳤어요. 꽃게 자리 아까 나왔으니까 스토리상 넣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자작나무 숲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전갈에 물립니다. 전갈 자리죠. 자, 전갈 자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그 물약을 먹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스토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두 마리 개가 지키는 문에 다가서서, 이제 이 개들이 뭐라 그러냐면, 강아지 문지기 개 두 마리가, 자, 그 앞에 양팔 저울이 있으니까 양팔 저울에 한쪽에 너의 물건을 올려라. 그 다른 쪽은 무거운 추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다른 쪽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걸 여기 올려봐라.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문지기 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먼저 자기가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여기다 올렸는데 이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네, 하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 저울에 내 용기를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추가 딱 움직여요. 그래서 문지기 개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자, 여기는 무슨 자리? 양팔 저울이니까 양팔 저울. 천칭 자리죠. 천칭. 자, 이렇게 천칭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지기 개 두 마리가 문 앞에서 지키는 모습은 하늘의 오리온 자리 양쪽에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이거 적극적으로 많이 썼어요. 어디 있냐면 광화문 앞에 해치 혹은 해태라 그러죠. 그 해치, 해태 짐승 두 마리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광화문. 그렇죠? 그걸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 여름에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에서 이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 육구왕국이었잖아요. 육구왕국도 그 상징 이거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래서 박물관에 굉장히 많고, 웬만한 건물마다 양쪽에 비스트를 만들어 놓고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 그거 보자마자 이거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의 중간에 오리온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칭 자리까지 하면은 다시 처녀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다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스토리 상으로 필요해서 넣고요. 근데 우리 그 생일 탄생하는 별자리를 보면은, 그걸 보면은 1월이 궁수자리, 그 다음에 염소자리, 이렇게 순서대.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그 다음에 양,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방금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몇 월 몇 월에 상징하는 별자리가 반대예요. 저는 왜 이렇게 반대로 썼을까요? 이왕 순서대로 하면 좋지. 자, 제가 여기서 나오는 별자리들은 몇 월 몇 월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태양이 몇 년마다 그 떠오르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2000년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한 2000 몇 년 동안은 태양이 예를 들어서 사자 자리에서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 다음 사자 자리가 끝나면 그 다음 어디서 태양이 떠오르냐면 개 자리에서 떠올라요. 한 2000년 동안. 그리고 또 개 자리가 끝나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럼 이제 쌍둥이 자리에서 태양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세차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극성의 위치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이게 단지 천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경책에서 나와요. 자, 성경책에 어디가 나오냐면 성경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성경책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상징하는 별자리는 뭐죠? 물고기죠.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불려서 사람들도 먹이고 상징하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 상징할 때 자동차 범퍼나 여기에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된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들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물고기죠. 맞죠? 맞을 거예요.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문을 나가서 저 다른 쪽에 가면 물병을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럼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비슷한 문구가 나오죠.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문구가 아마 그 성경의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별자리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양이 뜨는 그 시기를 상징하는 건 몇 월 몇 월 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요. 요것만 한번 좀 파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이거는 별자리만 가지고 그냥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왕 그 주인공이 처녀 자리를 상징하는 여자아이니까 처녀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태양이 상징하는 한 2000년간 태양들이 상징하는 별자리를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한 바퀴를 돌았고, 그걸 중간중간 이거 태양의 황도예요 라고 얘기하려고 태양을 상징하는 걸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북극성 상징하는 마괄매, 마고성, 직녀성 그것도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리온을 상징하는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까지 별자리로만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이 책만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른 동화책들은 제가 의도를 가지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지혜 같은 걸 조금씩 넣었는데, 여기는 그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별자리 상징만 가지고 만든 책이라 이것만 지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시니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쫙 보시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별자리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책이 있습니다. 유사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즈의 마법사예요.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자,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누구죠? 도로시죠. 여자아이죠. 뭐죠? 처녀자리. 도로시가 길 가다 누굴 만나죠? 사자자리, 겁쟁이 사자, 또 그 허수아비를 만나죠. 허수아비 어떻게 있죠? 양팔 딱
펴고 있죠. 뭐 같아요? 천칭. 허수아비는 천칭자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철 나무꾼을 만납니다. 양철 나무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겉에가 딱딱하고 안은 물렁하잖아요. 양철 나무꾼이니까. 그럼 뭘 상징할까? 아마 전갈자리일 거예요. 전갈은 껍데기가 딱딱한 갑각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더 놀라운 건 저는 그 오즈의 마법사를 쓴 사람이 언제 이 별을 보고 썼다는 것도 알았고 언제 썼는지도 알았어요. 그 여름에 썼어요. 왜 그러냐면 밤하늘에 처녀자리, 사자자리, 천칭자리, 그 다음에 전갈자리가 보일 때는 여름 밤하늘이에요. 놀랍죠? 네, 상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별자리라는 상징을 갖다 쓴 거고요. 다른 상징들도 많아요. 뭐 색상을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상징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샤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의 신기한 모험에 관련돼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